오피셜 스폰서 코카콜라와 함께합니다. 자, 뉴스 이어갈게요. 자, 다음 뉴스는 패션포스트의 최소한 기자님입니다. 아, 이거 큰 건이구만. 3부의 메인으로. 아, 메인. 지방시 신임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스. 메윌. 네, 매윌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방시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가로치고 예술 감독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미국 출신 디자이너 예술 감독. 매튜 M 윌리엄스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방시는 15일 날 발표를 하면서 16일부터 합류한다고, 그리고 여성복과 남성복 모두 총괄한다고 합니다. 네. 많이 컸다. 그래서 그간 알릭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레이디 가가 카니에 웨스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매튜 윌리엄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저는 패션 블로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기사에도 써있지만 매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하기 전에 말하자면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버지라블로랑 친분이 깊은 또 이제 그쪽에 일종의 크루 같은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패션 쪽으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확장하려고 하던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자신의 패션 팀들을 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카니에 웨스트의 팀에서 아티스틱 디렉터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버지라블로랑 매튜 윌리엄스 등등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 게 다 흑인이에요.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근데 매튜 윌리엄스만 백인이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젊었을 때, 지금 48 이제 만 나이로 그렇지만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에디스 리먼, 라프 시몬스 등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고, 본인도 그러한 종류의 실루엣들, 그러니까 매튜 윌리엄스의 메인 레이블인 알릭스 스튜디오였다가 지금은 1017 알릭스로 이제 등등으로 이름을 바꿨죠. 1017이 딸의 생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딸 생일이에요? 참고로 이분은 게이가 아니에요. 수많은 그러니까 이거 숫자 붙이면 다 비슷하네. 수많은 이 패션 쪽의 남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거의 다 게이들이 많이 있는데, 게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실제 있어요. 맞지. 이분은 어쨌든간 이성애자로서 딸도 아주 귀엽고 어린. 그래서 칸예하고 버질도 다 아니죠. 몽클레어 같은 경우도 이제 컵업해서 같이 또 지니어스 라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딸의 패딩 이제 베이비 라인도 같이 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 여기 이제 르노 드 리스칸 지방시 회장 겸 CEO의 또 코멘터리가 있네요. 대담한 디자인 접근 방식과 독창성, 그리고 최상의 팀들과 협업을 통해 지방시가 잠재력을 펼쳐나가도록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여기 써있는데, 회장님 나온 멘트네요. 그러게요. 근데 매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LVMH랑 인연이 좀 있어요. LVMH 프라이즈 1등 했었죠. 네, 1등은 안 했습니다. 아, 실패. 네, 아무튼 이제 파이널 8에 들어갔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 크리에이티브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차원에서 매튜의 작업들은 너무 커머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커머셜 이꼴 성장성이 크다는 거니까 이제 이런 좀 신인 디자이너들의 프라이즈랑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소식을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듣고 나서 지방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4월에 사임을 했단 말이죠. 이 지방시 최초의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클레어 웨이트 켈러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좋은 작업들을 했어요. 사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메건 마클의 웨딩 드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근데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디자인한 지방시의 컬렉션이 여성복 남성복 통틀어서 우리한테 어떤 남아있는 각인되어 있는 뭔가가 있냐를 떠올리면 없죠. 일도 없죠. 예를 들어 좀 의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리카르도 티시의 어떤 그런 무드를 쭉 이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선정이 되었다는 게 그 당시에 되게 지방시가 캐릭터를 많이 바꾸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이렇게 좀 하이엔드에 굉장히 이렇게 파인하다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옷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TC는 사실 지방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하이엔드 스트릿웨어라는 어떤 장르를 사실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죽은 지방시 살려냈죠. 그렇죠. 완전 그냥 살려냈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로트와일러가 그려져 있는 스웨셔츠가 지방시 여기 있는 전부였냐 지방시 나와라!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방시의
처음 여성복 컬렉션 같은 경우가 프레스들한테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여성 잡지들한테. 근데 그때 보면은 여성복 컬렉션은 또 아주 구조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장인 정신이 가득한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것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없는 거죠 지방시. 거기서 뭔가 경력 단절 이런 느낌. 매튜 윌리엄스를 다시 기용한다라는 거는 그 리카르도 티시 시절의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롤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약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시가 취임을 발표하고 나서 매튜 윌리엄스가 지방시 오피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어떤 감상을 그 이제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남겼더라고요. 근데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감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김이 썸머니. 근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그래 조금 저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친숙한 점을 느꼈는데 사실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서리얼하다. 되게 비현실적이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진짜 꿈 같은 일이고 진짜 비현실적이고 막 근데 진짜 비현실적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재밌었고 되게 기분이 좋나 보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결국 매튜가 지방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카니에, 버질 같은 진짜 동시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다는 거. 거기서 자신의 레이블을 발표를 했고 사실 자신의 레이블을 발표하거나 자신의 아트워크를 발표하거나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매튜 윌리엄스는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하이엔드 스트릿웨어 브랜드들이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을 바꾸고 하이엔드로 확장을 하고 남성복, 그러니까 패션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입을 법한 유틸리티 하이엔드 스트리트웨어에서 여성복에서 강점을 보이는 굉장히 테일러링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그 이제 뭔가 소위 말하는 좀 시크하고 슬릭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들, 옷들, 뭐 여러 가지들을 뽑아냈고 그것들로 웬만큼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들인 킴 존스의 디올맨에 기용이 돼가지고 매튜 하면 상징하는 그 이제 인더스트리얼 버클이 하이엔드 패션 정말 매종이라고 불리는 하이엔드 패션에서 먹힌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사실 그 디올의 액세서리가 많이 팔릴 수 있던 이유는 저는 100%까지는 아니어도 매튜의 그 약간 물러나셨네요. 킴 존스는 한 게 없다. 아니죠 75%. 킴 존스는 쿼터로 합시다. 정말 그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심지어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디자이너의 시그니처를 진짜 수십 년 엄청난 역사를 가진 매종의 시그니처 디테일로 넣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아무도 안 했던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증명했고 그리고 사실 디올도 지방시도 LVMH고 그런 면에서 뭐 시너지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 이제 매튜 윌리엄스가 자기 브랜드를 내고 할 때는 저는 스트릿웨어라는 유행이 가면 매튜 같은 종류의 디자이너들도 좀 하향세를 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센스닷컴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좀 긴 기사를 읽었는데 그때 물론 이런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 줄은 몰랐지만 기사를 보고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은 그 자기 브랜드를 약간 매종화 하려는 어떤 패션하우스를 만들려고 하는 야망과 철학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하고 있는 디자인, 뭐 디자인의 시그니처 같은 것들을 어떤 그냥 뭐 트렌디한 디자인의 핫한 디자인의 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더 넥스트 무브먼트를 좀 만들고자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버지라블로가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킴 존스는 훨씬 그 전부터 패션 쪽에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디올맨을 맡고 있고 또 매튜가 드디어 이제 지방시까지 점령을 해버린 걸 보면 저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좀 세대 교체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길고 긴 썰이었습니다. 자, 전 지방시인 정성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처음에 그 패션 블로거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사람 인스타를 팔로우했어요.
실제로 거의 패션 블로거일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슈블로거였던 시절이 없는 거는 함정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거의 한국말 쩌네요. 거의 준 패션 블로거. 네. 주요 활동이 패션 블로깅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인싸 파워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쭉 그래 왔기도 해요. 사실 위베르드 지방시, 그다음에 저 입생로랑 칼라카벨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 서로 사이가 좋았던 안 좋았던 당시 인싸들이었거든요. 그죠. 예.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한 흐름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은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너무 도미넌트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거가 하나 있고요. 도미넌트가 뭔가요? 지배한다. 지배적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잘 될 거라는 거는 이강일 디자이너가 굉장히 미리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요 분에 대해서 아주 거의 점쟁이야. 집중적인 스터디를 하고 그랬죠. 똑같은 버클을 그렇죠. 공산품이니까. 네. 맞아요. 원래 코브라라는 데서 만드는 버클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완전 이용해가지고 또 네. 저기 이강일 시장님이 자기 네. 제품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죠. 형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 글 쓰는 거 보면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이제 지방시라는 브랜드는 처음 태생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브랜드입니다. 지방. 예. 이 브랜드의 괜찮네요. 묻힐 뻔했네요. 굉장히 좋은 개그였습니다. 지방. 네. 네. 근데 이제 아니 그만해. 아무튼 글램락 뭐 이런 시절에는 또 글램락을 또 대표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화려했던 그런 흐름을 쭉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 알렉스 스튜디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와는 또 완전 반대적인 결을 가고 있는 그쵸.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지금까지 인정받아 왔지만 지방시에 맞는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고요. 만약에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비슷한 거를 여기다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별로 이렇게 썩히 놀라지는 않겠죠. 맞아요. 예, 근데 좀 뭔가 새로운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TC는 바바리에서 잘하고 있나요 지금? 잘하고 있죠, 뭐. 그냥 잘 개기고 있나? 리카르도 매출이 좀 TC에 애매한 것 같은데 대해서는 요즘에. 우리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심남녀 초창기 때 첫 녹음인가 아무튼 두 번째 녹음인가 그 승준이가 혼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지하실 그쵸, 오피스 그쵸. 같은 데서 한 적이 모던라인 있었는데 옆방. 거기 옆방.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 말도 안 되게 지방시 티셔츠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뭐 특별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TC를 존경한 나머지 이거 말도 안 되게 이걸 샀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훌륭한 디자이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버버리하고 얼마나 잘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자기의 재능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전 이거 기사 보고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우선 지방시가 지금 이게 좀 의의가 있는 건 남성복 여성복을 한 명한테 몰아줬어요. 이게 되게 큰 딜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한테 되게 탐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래서 사실 그 근데 그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지방시는 계속 그랬습니다. 실패. 실패. 조용히 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버질한테도 오퍼가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LVMH 친구들한테 이제 싹 간 거예요 그쪽에. 야, 근데 버질이 루이비통 겸직으로 두 개. 아니요. 뭐 할래? 근데 왜냐면 원래 저걸래. 루이비통은 남성복만이니까 요거로 약간 이렇게 할래 하고 했는데 아마 거절한 것 같아요. 한 가지. 근데 나 같아도 루이비통 남성복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치. 여성복에 이제 야망이 있으면 어울리긴 다르지만. 했겠다. 완전 어울리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워낙 휴민트를 좋아했죠. 통해서 들었어가지고 그런 것들. 휴민트. 휴민트 썰전 바이브로. 그리고 아니 이 친구들 보면은 마미한테 들었어요? 버지라블로 친구들 있잖아요. 네. 버지라블로 친구들이 그 자기네 옛날에는 칸예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버지라블로 친구들로 그쵸, 바뀌었네요. 그쵸. 버지라블로 친구들 중에 일진의 서열. 일진의 사회를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 오프화이트, 뭐 헤론 프레스톤, 뭐 파메네스 여기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파페치가 한 뉴가즈 맞아요. 그룹이라는 뉴가즈, 예. 거기에 안 들어간 친구가 카니에 뭐 빼놓으면 알릭스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릭스만 혼자 아마 지금 단독 레이블 어디 투자받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영국에 가서 백화점 가고 보면은 단독 매장은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오프화이트도 물론 있긴 한데 맞죠. 그런 거 보면은 좀 남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성도 있고 그리고 또 백인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 위험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인이라는 약탈할 것 거를 같진 않으니까. 레이시스적인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스트레이트 웨어적인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거는 그죠. 그런 부분도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 테일러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그 매튜 윌리엄스가 이제 이 지방시 발표를 하면서 취임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약간 요즘의 시대에 대한 또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튜 윌리엄스는 매종의 독보적인 위치와 불변의 아우라는 명백한 아이콘이 되었다. 앞으로 팀과 협력해 현대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전 세계에 걸친 전례 없는 이 시기를 빌어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희망,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야 뭐야?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거의 똑같아요. 유엔 의장 취임하는 그 정도의 얘기를 제가 하는 이거 왜 읽어드렸냐면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그 이런 어떤 어프로치를 하실 자리가 있으면 그냥 이거 똑같이 얘기하세요. 모든 상황에 다 통하죠, 다 통해. 아, 자, 이렇게 매튜 윌리엄스가 지방시의 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고 남성복, 여성복 총괄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리카르도 티시 시절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티시는 한 5만 원 정도가 적당하죠. 자,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좀 가벼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하이피스트의 기자 누구죠? 네, 주현옥 기자님입니다. 주현옥 기자님. 여기도 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자, 이지마피아, 이지부스트 380 아주르 최초 공개라고 합니다. 이지마피아가 뭐죠? 그냥 신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지마피아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예요. 아 그렇군요. 아, 네, 맞네. 약간 유출하는. 네, 유출. 맞아. 아. 유출맨. 오피셜이에요? 오피셜 아닌데 저기서 많이 유출돼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이게 목업이 아니라 실제 디자인이잖아요. 아니 진짜 목업처럼 찍었다 사진을. 근데 아 진짜네? 그냥? 그 아, 그림 제가 아니- 제가 이 뉴스를 꼽은 이유가 그 아 목업이네. 아니 목업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에요. 옆에 줄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진짜로? 아 목업인가? 근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아무튼 그림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아, 근데 오케이. 아무튼 저 이거 보고 아니, 그 그림인데. 알았어. 테슬라의 네. 그 사이버 트럭이 생각나가지고 아하 사이버 트럭하고 네, 거의 쉐입은 비슷하다. 뭔가 신발을 약간 대충 만든 그 느낌도 아하. 네, 좀 이렇게 3D로 깎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원래 테슬라가 다 각 안 맞고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 대충 해요, 걔는 진짜. 이지 시리즈 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 시리즈 좋아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요한 몇 가지 뭐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빼면 사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신발은 보니까 아 이거 좀 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개인 취향으로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이 좀 그 말하자면은 요즘의 테슬라적이에요. 요즘의 신발처럼 좀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완성되어 있지 정확히 않는 설명을 듯한 못해. 느낌? 아. 만든 데만 느낌. 투박함? 근데 그런 게 카니에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니에 굿즈도 봐서 알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많은 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이 이게 이제 정통 미국 간지. 크리에이티브다 이러면서 막 밀고 나가는 그 또 고집이 있으니까 380은 360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소리 다른 건가? 소리 다른 거 같긴 한데. 모델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고. 디자인이 디자인이 뭐가 다른 거야? 다 다르지 않을까? 싸우지 마. 둘 다 바보 같아. 아, 지금 꽁트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꽁트 하고 있는데. 나만해요, 진짜. 어쨌든. 네, 아무튼 그냥 가벼운 뉴스. 네,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230달러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오피셜이잖아요. 그러면 뭐 바뀔 수 있죠, 조건은. 그렇죠. 뭐 컬러가 바뀔 수도 있고 뭐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상반기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 출신이겠죠. 근데 작년 올해 이제 스니커즈 저 이지를 과연 매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매스 스니커즈 동향은 확실히 폼 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에어라든지 아니면 뭐 하드솔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더라면은 뭐 작년 올해는 뭐 나이키 그 뭐였죠?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폼솔이 이제 좀 유행한 것 아디다스도 같아요. 그러고.
그 컨버스에서도 그 존나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소울 되게 두꺼운 거. 아, 네네. 그 폼솔인가요? 네, 저렇게 그 중간에 이제 그 폼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타고. 근데 그 소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한번 약간 스니커즈랑 여름에 또 샌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아. 한번 그냥 신발 특집으로 신발 얘기만 한번 쫙 해봐도 재밌을 재밌죠. 것 같은.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오프스 벗어가지고 막 올려놓고 찍고 막 그랬잖아요. 인기 많았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예 못 구해요. 들어오면은 하루 만에 다 품절. 하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두 개. 두 개. 들어와서. 승준이가 그 트렌드를 이끌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절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팔로우면. 확실하게 조질 수 있어요. 자, 하이피스트의 주현욱 기자님이고요. IM 스튜디오와 아식스가 AI1 컬렉션 AI. 공식 발매 정보를 내놨다고 합니다. IM 스튜디오가 그 IM. 아시죠? IM 뭐예요? 스튜디오 아시죠? 그 빈지노 친구들이 하는 그 디자인 스튜디오 거기가 물건 내놓을 때마다 뭐 추리닝 데이 같은 거 내놓을 때마다 맨날 품절이었어요. 맞아요. 워낙 소량을 만들기도 하고 이 브랜드가 워낙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큰 브랜드랑 많이 하기도 했고, 빼빼로 같은 거. 뭔가 내놓을 때마다 맨날 품절되었었는데 요번에 아식스하고 하면서 물량을 꽤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래플. 래플이에요. 안 남아요, 이거. 네. 절대 남을 리가 없어. 6월 11일에 했다고 하잖아. 지금 9일 11일 남았 지났잖아. 9일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 팔고 있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신발이 팔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드아웃은 아니네요. 근데 판매 시작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판매 안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저기서 나오는 양말이 이지 양말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 가로수길에 아식스 매장 앞에 지나가는데 이거 랩핑이 있고 안에 물건 아직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엄청 많이 정보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물량이 이게 꽤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물건은 그 i앱이라고 있는 거죠? i앱. i앱 스튜디오의 기존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아이앱이 뭐 크리에이티브적으로도 재밌는 일들 많이 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그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디자인 너무 우려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아저씨만 할까요, 번개? 은기가 누구예요? 그 누구야? 그 후지와라 이러시? 비슷하죠. 그 깔아죠. 근데 이게 보면은 결국 그런 쪽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실 우려 먹을수록 우려 어떤- 먹을수록 이게 깊은 맛이 나오는 겁니다. 디자인에 엄청난 피스가 사골이군요.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그라운드 웨이버 같은 경우 봐도 사실 정말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장인 정신처럼 제작하지만 그거 대비해서 뭐 아이앱이 티셔츠 하나 만들면 뭐 몇만 장 팔 텐데 그쵸. 이런 거 보면은 참 음. 아까 전에 저희 그 팟빵 댓글에 이제 그 패턴이나 어떤 그런 옷에서 바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쪽에 대한 좀 주목이나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현지에 계신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볼 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쵸. 디자인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되게 매력적이고 저도 갖고 싶은데 다만 모든 것들이 너무 좀 쉬워진다. 정체되어 있다. 네. 근데 이거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로고에 하입을 넣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어떻게 넣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로고나 다 팔리는 거 같아요. 당연하죠. 로고에 저 정도 하입은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건데 일단 인싸여야 돼 그것도. 이제 그거를 또 파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팔겠다고 결정하고 네. 뭐 꾸준히 아트적인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참고로 정확하게 근데 뭐- 또 말씀드리면 그 아이앱에서 저는 후드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러니까 깔 때는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면 아이앱에서 깔 때는 언제고? 이 중도적인 거 저한테도 맨날 뭐라고 하지 말고 형한테 좀 뭐라 해줘요. 그 누구야? 그 누구지? 그 정치인계 누구죠? 그 정치인 누구? 이준석? 아니 그 안철수? 안철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 거기 간다. 진짜 죽이고 싶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그 굉장히 비슷한 진짜 극혐이거든요. 홍철수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무조건 잘라주세요. 진짜. 자, 또 갑시다. 한국 브랜드 하나 하이피스트의 더. 나 너무 갖고 싶어. 하이피스트의 누구죠? 요 기자님 누구죠? 김수빈 기자님이고요. 네. This is Never에서 포켓몬 여버 컬렉션 제품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너무 발매 귀엽더라고요. D5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매죠? 이게? 그 밑에 적혀 있지 않나요? 6월 23일. 6월 23일에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오늘 출시됐나?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네. 다음 주 이 방송 보실 무렵에 나갔을 것 같은데 아마 다 팔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구할 것 같은 거예요.
나 갖고 싶어. 그러니까 포켓몬이라는 아이콘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 그렇지. 이제 This is Never 또 인기가 또 한 인기 하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좀 이렇게 실루엣으로만 해갖고 또 좀 디자인을 귀여운 잘했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깔끔해요. 귀여우면서 너무 만화적이지 않으면서 막 저 갖고 싶습니다, 저. 버전 갖고 싶다. 이게 티셔츠들뿐만이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 개쩌네. 에어팟 존나 잘했어. 에어팟 저기 뭐야 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야 이거 IAB보다 이게 훨씬 낫다. 아이, 뭐 훨씬 비교를 해요. 아, 이게 좋네. 아, 그러니까 이게 패션 브랜드 로고랑 전혀 상관없는 만화 캐릭터랑 그걸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조합돼 있는 게 전 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거는 막 옛날에 어디 빈티지 같은 데서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에 뭐 잘했어 그리고. 기가 막히게 했어. 리그 오브 레전드 루이비통 하나도 안 갖고 싶었는데 이거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결국 안 샀는데.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좋네. 어우, 심술궂은 뒤에 뭐가 셔츠. 꽂혀 있네. 네. 이런 거. 뭐 This is Never 제품이라고 하면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나오터 있고 다만 이게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This is Never 대시 막 엄청 조금 만들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 그렇죠. 정도면은 뭐 우리도 뭐 노래 볼만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컵 갖고 싶다. 졸라 이쁘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종규 형이 주진 주고 그러지는 않지만. 않겠지만 아니, 주는 걸 바라진 않는데 빼놔주기만 하면 좋겠다. 야, 그게 주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이거 어디서 팝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 밑에 적혀 있겠죠. 위 갤러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데 위 갤러리. 그 사진은 거기에서 이제 갤러리 통해서 보라는 거고. 네. 그 온라인하고 오피셜 사이트 한국에서 아, 매장에서 팔겠죠. 자체 매장 디스이즈먼트 네. 매장에서. 쇼- 예전에 그렇죠? 그 스와이프 앞에 거기 가면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맨날 줄 서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줄을 엄청 쓸 거기 때문에 못 살 거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영리한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심지어, 네. 네네. 요 영상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국내 브랜드들이 이런 이거 뭐라고 그러죠? IP? IP. 그 뭐 캐릭터들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랑 해가지고 이걸 많이 내잖아요. 이런 은근히 많잖아요. 그렇죠. 스웨어바이니즈가 대표적이고 NMC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미키마우스 나오고. 그쵸. 뭐. 근데 그렇죠. 유독 그 중에서도 물론 포켓몬에 대한 충성도가 제가 높은 걸 수도 있지만 유독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가 게임충이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맞아요. 네가 그래. 네가 맞습니다. 저는 옷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없는데 사실 이 컵이랑 이거 이쁜데. 이거. 요거 저도 티 이뻐요. 이거. 아 가짜? 저거 클릭해. 아 저도 그거. 가차. 아이 그 옆에 거. 팬텀이랑 로고 밑에 디스니가 아니 들어. 다 옷들은 다 너무 멋있어요. 예쁘고 귀여운데 약간 요런 거. 중도맨. 아 중도맨. 싫은 게 없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싫은 게 없어. 아니 이래서 존경받는 거야. 우리 같이 막 욕하면 안 돼. 중도 일본인. 존경하는 사람 1도 없죠.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시죠. 자, 욕한 거 같은데 개새끼들이라고. 아닙니다. 잘안 들려요. 이제 하나 정도 이거 제가 한 건데 네. 마침 또 일본 뉴스가 나와요. 네, 엄청 중요한 뉴스처럼 보여가지고. 하이피스트의 기자님 어느 기자님이시죠? 최용환 기자님. 최용환 기자님. 하이피스트 사카이가 너무 우리 좋아하는 사카이 브랜드 21년 만에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고 합니다. 21년 동안 없다는 게 더 대단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따로 있고 자사가 직접 유통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사람들이 좀 익숙치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비즈니스 구조에 좀 익숙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게 가능했던 게 홀세일이 아닌가 너무 싶어요. 당연한 나라거든요. 일본은 모든 그게. 그리고 또 딜러를 쓰지 않고 직접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업계에서 막 개소리를 만나고 야지를 이런, 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역시.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처럼. 그래서 물건을 만져보고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일본이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예전 같지 않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패션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 한 획을 계속 긋고 있고 그리고 사카이 또한 그 중에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좀만 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최근에 그 청담동에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청담동에 저 단독 매장 있어요. 단독 매장 있어요. 네. 사카이가 인기가 좋긴 좋아요.
디자인은 되게 오묘하게 잘해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심심하지도 않게 그 적당한 수준의 그런 경쾌함을 잘 뽑더라고. 보면. 사카이 제품들 하나씩 있지 않아요? 저는 의외로 없어요. 또 없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성호 형도 하나 있지 않아요? 나는 없습니다. 의외로 인기가 없네요. 사카이 매출 나나? 네 걱정이나 해. 남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근데 진짜 일본이 개빠간 게 아유 빠가요? 개빠가야로 스타일인 게 그 진짜로 온라인을 해외 배송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 제가 좋아하는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빔즈 보면은 막 고질라 콜라보하고 뭐 지금 저희가 좋아했던 디스지 네모덱 같은 콜라보가 사실 일본엔 되게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그 막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구매 대행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그쵸. 풀리고 막 그렇게 이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물론 네임밸류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에도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아이템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도 많이 소개하고. 근데 우리나라 것도 살기 어렵지 그치. 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일본 어떤 애가 한국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 도큐먼트에 뭐를 사고 싶다. 해외 같은 배송 안 경우는 되지. 이제 해외 배송 되는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도큐먼트 하면 되긴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똑같은 대부분 안 거죠 되죠. 사실은.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신세계에 들어가서 못 산다. 뭐 이런 거지. This is never that 저거 또 포켓몬도 안 되겠죠 해외 배송. 국내에도 그러니까 공절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한편으로 네버댓은 근데 글로벌 스토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편으로 하는 생각이 그 일본이 왜 이렇게 해외에서 일본 물건을 사기가 어려운가? 내수만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그쵸. 확보가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내수도 안 브랜드들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외 진출을 안 하려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내수로만 뭔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더 힘들어져야지 해외 진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더 싶거든요. 힘들어지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거 아직까지는. 한국은 이미 해외 진출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보다 훨씬 더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니 빔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편집샵에도 자체 PB 브랜드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인지도가 있다는 소린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월드와이드로 할수 기본 있는 온라인몰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어떻게든 사갈 수 있어요. 맞아요. 없으니까. 배대지를 쓰던. 그게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팔면 방법이 잘 없는데 이런 데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사가. 그러니까 뭐 온라인 안 하는 이유도 그게 그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만 하니까 그러는 아, 거고. 그건 맞아요. 해외 판매 안 하는 것도 진짜 내수가 되니까 안 하는 맞아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폐쇄성이 디벨롭에 하는, 저해가 하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발등에 물이 떨어져야지 해요. 그렇지 맞아요. 아직은 안 들어졌지.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프라다도 공식 스토어를 열었다네요. 한국에. 그러니까. 계속 뭐, 닫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웹사이트. 프라다도 닫혀 있었고 에르메스도 에르메스도 팔아요. 닫혀 있었는데 음. 그간에 잘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됐던 거지. 네. 어. 그 에르메스 어제 얘기 안 그래도 잠깐 들었는데 그 6월 지난주에 열었잖아요. 3일인가 만에 매출 8억 찍었다고. 역시 뭐 에르메스 8억 많은 건가? 8억이면은 뭐 한 세 개 사면 되는 거 온라인을 처음 시작한 것 치고 아, 엄청나게 그쵸, 많은 그쵸. 거죠.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씩 하던데 뭐 그러니까 80개 팔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느 브랜드가 온라인 쇼핑몰에 열든 말든 별 관심 없잖아 사실. 그치. 그런데 에르메스는 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엄청 빡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브랜드 파워이자 제품 파워인 거죠 이제.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결론은 역시 좋으시겠네요.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또 오늘 재밌었다. 훌륭한 게스트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게스트 힌트라도? 병신 왜 이렇게 해? 안 해요. 네. 훌륭한 분들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군데? 몰라.